불안은 늘 거기 있었다. 내가 못 본 척했을 뿐이라는 말은 퇴직이라는 큰 전환점을 지난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평생을 일과 역할 속에 묻혀 살아온 많은 이들은 퇴직이라는 공백 앞에 멈춰 섰을 때 비로소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감정들과 정면으로 대면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불안은 가장 낯설지만도 가장 오래된 감정이다. 그것은 마치 늘 곁에 있었지만 조용히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던 그림자 같아서 일이라는 전면의 무대가 사라진 순간 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바쁘게 살며 그것을 외면했고 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모른 척했다. 하지만 퇴직 후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은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며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존재로 다가온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한 지 2년째 되는 68세의 박동수 씨다. 그는 대기업의 기획실장으로 30년 넘게 근무했으며 누구보다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온 사람이다. 정년퇴직을 한 날 그는 자신을 축하하러 모인 사람들 앞에서 웃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공허했다. 처음 몇 달은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유 없이 짜증이 났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요동쳤다. 어느 날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순간 그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회사에 있을 땐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고 실수는 곧 평판과 연결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다.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었다. 그는 이제서야 그 감정이 늘 자신 곁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다만 자신이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던 것뿐이었다. 최근 그는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균형을 찾고 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자신을 지탱하게 해준다고 말한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 여성 김정아 씨다. 오랜 세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그는 정년을 맞이한 후 큰 허탈감을 느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갖춰 입고 교실에서 아이들과 지내던 시간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마음이 흥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감정을 노년의 적응기라며 스스로를 타이르고 지나쳤다. 시간이 지나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자주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찾아왔다.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이상은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상담 프로그램을 접하며 자신의 불안을 정확히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말한다. 교사로서의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했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저는 늘 초라하고 불안했어요. 제가 교사라는 역할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상담을 통해 그는 스스로를 직업이 아닌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했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하고 나서야 불안은 점차 희미해졌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가끔은 불안을 느끼지만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의 조기 은퇴한 이철민 씨의 이야기다. 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사업을 정리하고 퇴직을 결정했다. 재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는 정작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는 바쁜 게 당연했던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은 벌이 아닌 형벌이었다고 회상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조간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점점 신문에 나오는 사회 뉴스조차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었고 스스로를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던 중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였고 어쩌면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며칠을 써내려가다 보니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불안, 허무, 초조 같은 단어들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일기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불안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그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고 걷는 시간 동안 마음속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털어놓았다. 말없이 자신과 대화하며 그는 조금씩 자신을 회복해갔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서로 다른 인생의 궤적을 가졌지만 공통적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숨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퇴직 이후 그 감정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일과 책임, 타인의 시선 속에 묻혀 살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하지만 은퇴는 어쩌면 그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스스로의 불안을 직시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퇴직 이후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감정은 늘 후순위였다. 바쁘다는 이유로, 조직 안에서의 역할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내면은 무시하거나 억눌러야만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안은 그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했지만 가장 보기 싫은 감정이기도 했다. 경쟁에서 밀릴까봐, 실수를 할까봐, 미래가 불투명할까봐 느껴지는 불안은 삶의 뒤편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자주 무시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퇴직이라는 일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도 이 감정이다. 무엇보다 무섭고 당황스러운 점은 그 감정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새로운 위기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자신 안에 있었던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퇴 후 불안을 경험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그것이 막연한 감정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어디가 불편한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감정이 무너지는 날이 찾아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노년기의 감정 기복이나 적응 문제로 축소해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는 삶의 궤도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감정 관리의 우선순위를 미뤄왔던 결과이며 감정의 지연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안은 실체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동안 외면하고 덮어둔 마음의 진실이자 그 사람의 생애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하나의 신호다. 따라서 퇴직 이후 불안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감정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고 빨리 사라져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불안은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지고 그 존재를 부정할수록 더 강하게 반발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정은 인지되고 수용될 때 비로소 힘을 잃는다. 불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고 말로 표현하고 글로 써내려가는 행위 자체가 치료적인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퇴직 후 불안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의 언어화다.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구체적인 말로 옮기는 훈련은 자아와의 거리 좁히기다.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자기 표현을 시도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이 그리 괴물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불안이 나타나는 리듬과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시간대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불안이 심해지는지를 천천히 관찰하면 불안은 더 이상 무작위적 감정이 아닌 구조화된 경험으로 바뀐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만들고 나아가 대응 가능성까지 확장된다. 이를테면 오전 시간에 정적이 불안을 자극한다면 그 시간대에 산책을 넣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규칙적인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심리적인 문제에 물리적인 루틴을 개입시키는 것도 매우 유효한 전략이다.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재구성이다. 퇴직 이후 가장 흔히 겪는 심리적 혼란 중 하나는 소속감의 상실이다. 자신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는 감각, 역할이 있다는 확신이 사라진 후에는 많은 이들이 사회적 고립감 속에서 불안을 증폭시킨다. 이런 경우 불안을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회적 연결성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소모임 참여, 자원봉사, 평생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는 경험은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고 이는 곧 불안 완화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간은 고립 상태에선 자기 파괴적 사고에 빠지기 쉽다고. 결국 불안은 관계의 부재에서 증폭되는 것이지 단지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은 아니다. 한편 퇴직 후 불안을 경험하는 이들 중 일부는 기존에 앓고 있던 심리적 문제들이 증폭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우울증의 전조일 수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의 잔재일 수도 있으며 과거의 트라우마가 재부상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 중엔 오랫동안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온 이들이 많아 이러한 심리적 경로를 단순한 무기력감이나 피로감으로 착각하기 쉽다.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일상 기능을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정도에 이른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퇴직 이후의 삶을 단순히 경제적 준비의 문제로 다뤄왔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정서적 준비다. 감정은 자산처럼 저축되지 않는다. 그때그때 쓰고 돌보고 표현하지 않으면 퇴적물처럼 쌓여 어느 날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진다. 퇴직 이후의 불안은 그 자체로 실패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소외시켜 온 시간에 대한 정직한 응답이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출발점 삼아 새로운 자기 이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불안은 나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감정의 일부이며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다.
퇴직 이후의 불안은 끝이 아니라 질문이다. 나는 누구였고, 나는 이제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싶은가? 그 질문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게 바로 퇴직 이후 진짜 삶의 시작일 것이다.